네, 부주차 조선 후기부라 몇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현존하는 것 가운데 조선 후기부라의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남아서 대할 수 있는 것이 보살사 괴불림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법당 안에 모셔지는 영산회상도 같은 경우에는 흥국사에 현재 남아 전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한국 사찰에 와보고 가장 놀랍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흥국사 영산회상도 같이 1693년도에 조성되어진 이런 정말 진귀한 보물들이 박물관 안에 소장이 되어져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찰 안에서 신행의 대상으로 우리가 참배하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민하 교수나 유홍준 선생도 한국을 국토박물관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놀라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진귀한 보물들, 우리 윗대의 조상님들이 그 당시 삶을 대변하면서 그 앞을 이어왔고 또 우리에게 물려준 이런 문화유산들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충격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죠. 일본인들도 특히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역시 국보로 정해진 국보 301호로 정해진 화엄사 괴불 같은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 지금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저도 지금 집중이 어려운 건데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송광사의 영산회상도 그 다음에 해인사의 영산회상도 그 다음에 통도사의 영산회상도 지금 대부분은 지금 여러분들 교재 안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진귀한 내용들이 통도사 영산회상도와 같이 이렇게 가운데 본존이 키형 광배를 통해서 크게 이렇게 드러나 있고 주위에 권속들이 있는 요 아마 교재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일괄로 보면서 수업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 듣기가 좀 용이하긴 하실 텐데 그래도 뭐 좀 잘 그렇게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오면은 생기는 양식 중에 하나가 삼세불화입니다. 삼세불화. 이 삼세불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는 삼세불이라고 하면은 과거 연등불, 현재 서가모니불, 미래 미륵불 해서 어떻게 보면 시간적 단위로 이루어진 게 삼세불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오면은 삼세불화에서 어떻게 양상이 달라지냐면 사바세계 서가모니불, 남성부, 그러니까 북구로주, 동성신주, 서우하주, 남성부주에서 남성부주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현세를 담당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약사유류강열에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이 정토 이렇게 해서 과거 연등불 그 다음에 현재불 미래불 이렇게 시간 단위로 가던 삼세불이 조선족 후기 삼세불화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 현세를 중심으로 해서 동방유리정토 약사열에 서방 아미타 극락정토에서 공간적 개념으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예사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조선시대 3세불화에서 나타난 하나의 큰 변화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조선불화는 기본적으로 물론 우리가 교학적으로는 영산회상도는 영취산에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할 때에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물론 이제 그 말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 정토 같은 경우에는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을 이제 아미타 부처님 법장 비구 시절에 48대원을 이루고 아미타 부처님이 되어서 극락 정토를 만드는 공간이다. 이제 그걸 안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안락국 또는 안양국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동방 약사 정토 같은 경우에는 약사열의 12대원을 구체화시키면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들을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12띠에 배대되는 신장들이 있겠죠. 이분들을 통해서 전부 다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호란과 외란을 거치면서 모든 집안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전란에 희생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교학적인 차원도 중요하지만은 서가열에 또는 아미타열에 약사열에 관음전이 됐던 모든 이제 이 전각의 개념은 조선시대 후반에서는 정토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석가정토, 아미타정토, 약사정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토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왜 조선시대 때에 그런 사회상을 딛고 이 부처님이 불교가
많은 대중들을 위한 방편을 구축해 내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그 자비에 우리가 참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게 되겠죠. 그리고 뭐 재밌게 퀴즈 같이 하나 낸다라고 하면 현재 한국에 전하고 있는 불화 가운데에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대답하기가 뭘까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현재 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탱화 중에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분은 신중탱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웅전에도 신중탱화는 모셔져 있고 아미타전에도 신중탱화는 모셔져 있고 관음전이나 지장전에도 신중탱화는 모셔져 있고 모든 정각의 호법 신중인 신중님은 39위 신중이 되었던 104위 신중이 되었던지 간에 신중님이 다 모셔져 있습니다. 이 많은 신중님들이 나중에 우리 근대기로 흘러가게 되면은 서양 화법을 받아들인 자생적 한국 미술이 오로지 불화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조선시대 후기에 되면은 전체적인 양상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한 2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후에 그 지난번 같이 그 슬라이드 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특히나 그 조선 후기에 가장 먼저 그려진 불화가 흥국사 영상회상도라고 했는데 이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그려진 그림이 보석사 감로탱화라고 있습니다. 이 감로탱화가 이 시기에 그려지게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또 조선 후기 3기에 가면은 청정법신 비루자나불 원만 보신 노산합을 1100억 하신 서가모니불이라고 해서 30번이 걸려지면서 딱 극명하게 시대적 구분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요 이후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불화를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뒤에 장치를 넣어 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